안녕하세요. 네, 다들 영화를 어떻게 봐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왼쪽으로 한 분씩 인사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이재원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썬더버드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은 자 미영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돈이 미치게 필요한 자 태균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썬더버드에서 돈이 든 자동차를 잃어버린 자 혜린 역을 맡은 이명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돈과 굉장히 연관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셨으면 앞에 이제 배우분들께서 아무래도 영화에서 너무 험불한 부분들 많이 보여주셔서 아마 못 알아보실 정도로 너무 펀치나신 이 메모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어둡고 우울한 어떤 느낌의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리얼리즘 기반의 장르적 연출이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 저도 보는 내내 굉장히 좀 몰입도가 정말 높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동시에 굉장히 답답한 어떤 현실성을 가미한 그런 작품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기약을 뚫고 나가는 극적인 어떤 흥미가 상당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연기하시는 배우분들도 각본을 받을 때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이명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뵙게 된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처음 뵙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주셔서 오늘 정말 많은 걸 묻고 싶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한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또 역시나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서현우 배우님은 역시 여기서 또 아마 해친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헤어질 것이면서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절반이 되고 오셨고요. 요즘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정말 감정 기복이 정말 처음과 끝이 가장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주셔서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어떤 감정 변화가 많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에요. 동시에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영화의 어떤 미스테리를 좀 강화해주는 느낌의 어떤 캐릭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영화를 볼 때 이 배우의 어떤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결국 이설 씨가 연기한 미영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런 시선의 역할을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캐릭터 조형 같은 것들이 보이는 작품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작품을 만드신 이 감독님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이재영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 작품이 첫 작품인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 초에 시나리오를 쓰셔서 20회차만에 영화를 촬영하고 편집까지 거의 한 1년 만에 끝내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이제 후반 작업을 하면서 영화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내만지는 작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그 해 그 시나리오를 찍고 그 해 촬영까지 하고 이 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영화를 잘 마무리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배우분들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배우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제 옆에 계시는 이명로 배우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배우는 이 캐릭터는 사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혹시 이 배우가 약간 이 캐릭터가 약간 약에 취한 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감을 잡을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동시에 그리고 영화 안에서 계속 어떤 폭투 같은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도 그때그때마다 그 즉흥적인 어떤 감각의 뭔가 요점에서 연기를 할 수도 있는 재미가 있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인물이 후반부에 갑자기 어떤 묘한 속내를 드러내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갑자기 바닥에 누워서 술에 취한 채로 갑자기 이제 뭐 자기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한 번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장면인데 그 장면을 찍을 때 배우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장면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냥 태민이라는 애를 연기할 때 굉장히 그냥 눈앞의 것만 봤어요. 그런 친구기도 했고 뭐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태민 연기하면서는 제가 시선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내가 이 연기를 하면서 아니면 이 상황에서 태민이라면 뭘 가장 먼저 쳐다볼까? 아니면 뭘 먼저 가장 노릴까? 그럼 그 뒤에 숨은 속내 같은 거는 솔직히 태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자기 속내를 자기가 무시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현대인과 많이 닮아있고 그래서 연기하는 내내 그러다가 술 먹고 취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미영을 만났을 때 그때 속내가 터진 게 아닐까 그런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이 캐릭터도 하시는 전가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친구의 어떤 준모의 입으로 그 캐릭터의 과거가 밝혀져요. 굉장히 뭔가 좀 과거에 그 친구들을 때렸던 심지어 레알 악마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어떤 전가에 대한 어떤 각자 모든 배우분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명호 배우분께서는 이제 김태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 캐릭터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보니까 선임이었던 사람들은 저를 되게 보고 싶어해요. 전 진짜 다시 보기 싫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막 진짜 너무 진짜 얘는 와 진짜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인데 전역하고 나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그 인사하는 마음에서 진짜 거짓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공감이라고 제가 지금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나중에 후임 어떤 친구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모 형은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게 나는 즐거웠는데 남은 불행했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절대 알 수가 없구나. 근데 태민은 진짜 그 즐거움이라는 거의 극치가 아니었을까. 준모는 또 불행의 극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둘의 관계가 그렇게 엇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하윤우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얼굴과 마지막에 보이는 얼굴이 가장 달라지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균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사실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결말부가 이 태균이 보여주는 가장 안 보여줄 법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거기서는 막 정말 노래가 격하게 춤까지 추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 결말부에서 나오는 그 감정에 대해서 배우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결말부로 태균이라는 심리가 어떤 거였을지 뭐 절망감인지 아니면 그냥 허탈함인지 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균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태균은 굉장히 비겁하고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항상 밥이 먹고 싶으면 배고프다고 하지 않고 지금 점심시간인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을 돌려서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인물이 극중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상황에 의해 붕괴하게 되는지 그렇게 그려가는 작업을 그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다들 회식을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사실 이렇게 책으로 읽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어요. 이게 태균이 들어갔는데 다들 아무도 태균에게 너 얼굴 왜 그래? 왜 이렇게 다리를 절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감독님이랑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막상 그 씬에 들어가서 연기를 해보니 굉장히 큰 외로움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겁하고 항상 돌려서 얘기를 하는 태균이 일말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과 모든 것을 폭발시켰는데 사람들은 정작 물어봐 주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마치 판타지처럼 그냥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네, 각자 보고 싶은 것을 봐낼 뿐이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다시 의식을 차려보려고 하거든요. 마치 살풀이라도 춤을 추고 나서 그 씬이 굉장히 저에게는 다른 차원의 외로움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욕망과 이거에 집착한 한 남자가 정말 이렇게 발버둥 쳤지만 이것 역시 생각보다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구나. 결국 이 욕망과 집착은 내 안의 문제인가? 뭐 약간 이런 고찰도 해보게 됐고, 그 마지막 씬이 저한테 굉장한 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시에 아까 제가 이현우 배우님께도 여쭤봤지만 허연우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태균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과거에 대한 언급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뭐 서울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왔다더니 뭐 여기 가면 택시나 뭐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캐릭터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배우께서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셨는지, 그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떠셨나요? 늘 태균은 자신이 더 옳다고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태민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학창 시절 태민은 나름 잘 나가던 무리였을 거예요. 정말 외모도 근사하고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근데 태균은 뭔가 자기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증명하고 싶고 그 사북 지역을 벗어나서, 하지만 그거에 어떤 연습이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태민과 미영과 태균은 생각보다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결말이 왜 그렇죠? 네, 영화는 결말이 좀 다르네요. 네. 네, 그럼 또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제 이걸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인물의 장면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인숙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이 여자 입장에서 재앙 같은 순간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본인이 약간 마음이 있는 남자가 찾아오니까 마음이 여는 순간이지만 그 역시 결국 인숙이라는 여자한테는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미영이라는 인물이 정말 빤히 쳐다보면서 그 집을 한번 모니터링 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는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 같긴 한데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대변해준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물이 말미에도 보면 차를 타고 떠나기 전에 정말 많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는 느낌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삼키는데 뭔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배우가 직접 많이 구현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바라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미영을 생각했을 때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어딨냐는 질문도 뭔가 대단히 어떤 뭔가 속 깊은 것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런 집은 이렇게 생겼네, 귤이 있네, 귤이 되게 맛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한데 저기 방에 하나 더 있네, 뭐야 침대가 있네, 누웠더니 공룡이 보이네, 그럼 애기가 있다는 건데 사진도 있다. 근데 애기는 왜 없지? 그래서 민숙에게 그냥 애기는 어디 있어요? 하고 그냥 물어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그냥 단순하기만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기보다는 끊임없이 계속 이 안에서 뭔가 관찰하고 했던 것들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보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얘가 서울에서 왔어. 그러면은 얘는 서울에서 왜 왔지? 그것도 여러 가지 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영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여태 사북에서 살면서 태민이밖에 모르고 얘랑만 제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태균이를 보니까 서울에서의 어떤 삶도 있겠구나. 그 얘가 옆에서 계속 일깨워주잖아요. 나랑 같이 서울 가서 살자고, 뭐든 하자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얘는 반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혼자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서 호기심이 계속 발동하면서 그럼 가보지 뭐 하고 좀 이지고잉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촬영하면서 편하고 재밌게 했는데 저의 해석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냥 맞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냥 그때 제가 설 배우님의 해석을 받아들였던 건지 헷갈리는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체로 서로 그 전에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생각이 꼭 투영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직접 하는 분들이 해석하는 거에 맞추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야기 안으로 끌어오고 제가 그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미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명의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 사진을 봤을 때 아이가 있는 삶이란 또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미영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민이라는 남자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 끝에 나 한번 떠나서 한번 살아볼까?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영은 돈이 자동차 안에 있던 없던 그냥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미영이라는 캐릭터 정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전에 이제 카지노 딜러였는데 이제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고, 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그만뒀다는 건 그곳을 떠날 각오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컴포강이라는, 저도 이 영화 때문에 처음 들은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현지에 머물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버티는 건데, 동시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도대체 쟤랑 왜 같이 다니냐 이런 얘기 듣고, 동시에 심지어 태균한테 듣죠. 왜 저런 막내 같은 놈 왜 좋다고 따라다니냐. 심지어 친형이 그런 얘기 할 정도면 보통 막내는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여자가 그냥 심리가 좀 궁금했어요. 무슨 의미일까 하면, 단순히 그 지역에 남고자 한 게 남자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 태민이라는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그 지역에 남아서 어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만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영이라는 여자가 갖는 어떤 연민 같은 감정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게 사랑일까?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이 태민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결국 떠나게 되는 걸까? 그 과정에 대해서 역시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영과 태민은 어쩌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아닐까. 사북이라는 자그마하고 추운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그 우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할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태민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도 어떤 사랑, 연민, 동정 이런 거라기보단 저는 그냥 익숙함, 그냥 원래 옆에 있던 애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관계 안에 저는 태균이 어떤 작은 돌멩이를 던졌던 것 같고, 그 돌멩이에서 파생된 파장들이 미영 안에서 그 뱅글뱅글 돌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이번에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